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CPI는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거의 일치하게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또 최근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뱅크 오브 재팬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간 약화되면서 일제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우리 시장에 잘 투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미국 시장을 좀 더 강하게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발표됐던 경기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1% 초반으로 쪼그라들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분기에는 2.8%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고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속 21선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근데 지지난주부터는 21선이 가까워 올라왔기 때문에 21선 아래로 음봉이 하나 툭 떨어지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달 정도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했죠. 앞으로 하락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정의 원인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음봉이 떨어지는 요 때가 이제 중요한데, 요 때는 빅테크 기업들도 조정을 받았죠. 특히 이제 AI 기업들이 강한 조정을 받았고 테슬라도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죠. 자, 먼저 장대 음봉이 첫 번째 떨어진 것은 테슬라 모멘텀이 약화됐죠. 테슬라의 어닝 미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10월 달로 연기하겠다, 10월 10일 날 발표한다, 이런 것 때문에 실망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알파벳이 AI 성과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투자한 만큼 어떤 성장성이 담보가 되거나 실적으로 찍히지 않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시장을 끌어갔던 그런 자금들은 바이든이 대선에 당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좋아. 그럼 우리가 AI 쪽에 어떤 대중국 압박 전략 플러스 저출산 고령화 시대 AI 모멘텀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이쪽을 미루고 올라가자 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이 미루고 올라갔는데 이제 이런 자금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입니다. 일본은 제로금리 수준이었죠. 물론 조금 올랐지만 제로금리 수준의 일본의 그 자금을 빌려서 미국이나 기타 자산시장으로 많이 투입을 했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 그런 것들이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일단 CPI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서 야, 연준이 9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겠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제기가 됐었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총격 사건을 당하고 갑자기 이락 스타덤에 올랐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세론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하잖아요. 자, 약달러를 원하면 달러가 약해진 대신에 상대통화, 엔화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감. 그리고 최근에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좀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강한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미국 시장이 잘 올라갔던 것은 어떤 바이든의 재선에 확신을 가지고 시대적인 부흥상 AI 쪽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게 몇 종목에서 잘 컨트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CPI도 좋게 나오고 인플레도 통제가 되고 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약달러 기조가 이어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우려감이 들었고 그 투자했던 자금들의 많은 부분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청산하면서 시장이 매도가 매도로 부르면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대선 시기에 어떻게든 시장을 끌어올리니까 일단 기본 한 달이에요. 한 달 전후로 해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이유는 이제 어떤 과매도 상태이고 또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가 등판했죠. 그런데 해리스가 등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바마는 지지를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긴 하겠지만 드디어
오바마도 해리스 지지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고 이래 인해서 시장은 지금 격차도 줄여가고 있는데 이제는 해리스가 또 다시 한번 치고 나간다면 시장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되겠죠. 자,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은 일단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합니다. 상체가 안 오려면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정에는 3요소가 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 조정 이렇게 있는데 첫째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고 뭐 거래 조정도 같이 동반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럼 미국 시장이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 바닥은 다음 주가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FOMC나 또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일본은행도 통화정책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여러 가지 이런 정치권적인 이런 흐름, 요것도 이제 감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바닥은 다음 주 정도에 실적 좋아지고 또 FOMC 회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FOMC인데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확실한 좀 자신감을 주겠죠,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파월은 뭐 인플레이션 통제되고 있다. 대신 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잘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FOMC 회의는 무난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기업들의 실적들은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시장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죠. 일부가 안 좋게 되면 봐라, AI 투자만큼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지 않냐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될 테고 일본은행 그 금리 인상은 좀 봐야 알겠어요. 일단 그 도쿄의 CPI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용 보고서인데 이제 먼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간중간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고용 보고서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는데 고용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만 체킹하시면 돼요. 첫째,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인데 지난번에 20만 명이 넘어섰는데 이번에는 17만 5천 명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1% 전월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3% 그래서 전월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용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반등도 하고 또 약간 눌림목도 주겠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러다가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또 약간 하루 이틀 눌림목을 줬다가 금요일 날 또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확실해지는 이런 구조가 되면서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오면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 이후에 눌림목도 주고 전회를 정비해서 조금 더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한 달 전후로 기간 조정을 받아야만 상승의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해리스가 드디어 좀 시장이 원한 만큼 임팩트 있는 지지율 격차를 보이는 그 시기가 되어야만 시장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AI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서 이제는 싸졌으니까 또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흐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테마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을 보면 천차군단이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는데 AI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미국이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약세 움직임이 보이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그룹에는 자동차, 은행 요게 있다고 했죠. 근데 자동차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 은행주들이 올라가면서 조선주를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은 이렇게 은행주들이 자사주 소각도 되고 배당도 늘리고 하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조선주들은 우리 팬데믹 이후에 주문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문이 정상화되고 있고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전략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 경쟁국 중국이 밀렸고 이러면서 이제 조선주들이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또 방산이나 건설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죠. 그리고 바이오주들은요,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고 그로 인해서 위탁 생산하는 CDMO 기업들에 대한 강점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는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금융주들, 특히 이제 은행주들은 좋다. 그리고 방산주나 조선주는 이제 계속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코스닥은 2파전이죠. 바이오와 2차 전지, 주도주 생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바이오주들은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약해지면 수급이 급격하게 몰립니다. 최근까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자, 제가 군에 있을 때 철학책을 많이 읽으면서 느낀 그 개똥 철학에 묻어나온 제가 나름의 명언을 하나 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듯 변해가고 변할 듯 크게 변하지 않는다. 자, 어떤 주도주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잘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반도체 관련 투심이 약화되는데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 주도주가 미국이나 이런 영향으로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이제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바이오주들은 치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도체가 무너진 만큼 급격하게 이제 확실하게 결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변화되는 그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황소개구리처럼 시장을 교란시켜요.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교란시키죠. 물론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바이오가 올라가줘야 돼요. 2차 전지는 테슬라가 아주 강해지거나 아주 약해지면 연동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바이오 투심이나 2차 코스닥 시장 교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이제 점점 약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바이오를 눈에 치고 7월 달에도 타이틀이 3개가 바이오였어요. 그래서 지금 7월 내내 들어서 바이오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바이오에 의한 바이오를 위한 장세가 된다. 그래서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은 약간 터부시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이오주라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은 아주 강력한 랠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증시라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는 끝난 거예요. 지금 반도체, 자동차 확신을 가지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새로운 섹터를 나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원래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다. 그림자 공포에 허덕이지 마라. 시장이 조정을 받든 어떻든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 바이오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공포에 압도되지 마시고 시장이 내미는 꽃다발을 받아들라.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가고 이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분 응선, 8분 응선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 또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신 바이오를 제가 했던 이유는 이 8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고개만 넘으면 빨간 단풍이 여러분들 계좌에 물들 것이다. 그래서 눈이 올 때도 세상에 뿌려진 눈만큼 여러분들의 계좌가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마다 한 주마다 꽃다발을 한 다발씩 사는 그 취미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바이오 대세다. 그럼 이제 바이오를 잘 봐야 되고요. 제가 바이오는 이 4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바이오 플랫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순환매가 돕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약해진 만큼 이 CDMO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또 바이오 시밀러나 신약 개발 업체들도 전방위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이제 욕심이 많아요. 작게 올라가는 그런 섹터는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들은 잘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들은 올라가게 되면 뭐 600%, 500% 이렇게 나오는데
꼴랑 50%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서도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 사진을 몇 번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비만 치료제를 먹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은 비만 치료제나 이쪽이 그 펩타이드를 이용을 해서 전성기가 온다.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지속형 비만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움직임이 좋아지니까 가장 먼저 뭐 TV나 또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펩트론 저도 그 다음에 바로 리포팅을 해드려서 20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지나고 나서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고 또 당장 지난주에도 그럼 이제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뭐가 있냐 그래서 대봉 에너지나 또는 D&D 파마텍이나 인벤티지 랩이나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라파스도 말씀드렸는데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게 전개될까요? 다음 주에도 뭐 HK 이노웨이나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봉 LS나 또는 이제 페트론 다음에 대봉 LS, 대원제약 이런 종목을 해드렸는데 주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냐면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비만 치료를 생산하는 업체들, 판매하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은 적게 움직입니다. 대신 새로운 그 치료 후보 물질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또 이렇게 사용이 임박한 이런 기업들은 강력한 랠리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봉 LS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저도 리포팅을 국고처나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4번을 7월 달에 4번을 해드렸다면 50, 15, 23 결국에는 이렇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봉 LS를 해드렸고 대원제약도 이틀 만에 강한 이제 랠리가 나온 종목을 해드렸는데 요즘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이 역배열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항상 세력이 입성을 해서 짱대 거래, 짱대 양봉이 형성된 종목이 하루 이틀 눌림목을 줄 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야식 생각이 나잖아요. 주말 같을 때. 근데 그 TV 보다가 이제 라면 먹는 장면이 오면 이제 욕구가 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라면을 나는 양배 보글보글 끓였어요. 근데 끓고 있는 라면을 장갑을 끼고 옮긴다 하더라도 소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딱 그 끄고 나서 1, 2초만 딱 지나면 양은 냄비가 식잖아요. 그러면 들고 와서 식탁에서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후루룩 쩝쩝. 자, 그것처럼 세력이 요즘에 거래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죠. 어떤 대형주들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그런 경기 민감주나 또는 중소형주로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세력이 입성하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그 다음날 매수하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대봉 LS나 이런 종목들이 강한 랠리가 나왔고 대원제약이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제가 지난번에 100일에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드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유아 연세가 드신 분들도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 요거에 많이 감염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폐에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동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관련주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슬슬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탑피그를 국제약품을 보고 국제약품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TV에서 말씀드리고 또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제 짱대 항목 뽑아 올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질병청이 이례적으로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100일에 대해서 TF를 구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20 몇 명 중에서 15명이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건 이례적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쿄 올림픽도 있고 또 여름 이제 휴가철이 되잖아요. 근데 여름에 마스크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때문에 더 확산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들도 추가로 이제 상승할 종목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뭐 자가 면역 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심혈관, 뇌질환, 대사질환까지 두루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작년에 뜨거웠는데 왜 이게 식었냐? FDA가 처음으로 권고형 치료제를 승인해 줬는데 그게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매출이 잘 발생하는데 이제 기존의 제약 사들이 개발한 신약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장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 수요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셜 감염증이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많이 투입해요. 근데 항생제를 투입하니까 이 균이 과증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장내 유익기는 감소를 하고 이 안 좋은 게 과증식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그러면 이걸 또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고, 항생제 쓰면 또 다시 늘어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임상도 후기 임상도 많아지고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보자. 여기 외에도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무료 공개 방송합니다. 이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말씀 미리 드리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관련주들을 이제 찍어드려요. 아, 이건 못 가고 이건 갑니다.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이제 첫째 지노메인 컴퍼니가 월요일 날 시작해서 20% 이상 올랐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수요일 날 마크로젠, 랩지노믹스도 수요일 날 올라왔고, 이제 소화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은나 바이오는 이제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올랐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올라갈 건 뭐가 있을까요?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안 오른 종목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엮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비만이나 여러 가지로 엮이기 때문에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약 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렸습니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HLB나 이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왔고, 최근에는 시장의 대세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주나 이런 종목들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바이오에서도 테마 흐름을 이제 중소형주, 그 중에서도 뭐 비만 치료제, 또 백일의 관련주들, 그다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어느 쪽에서 또 순환매가 나올까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표를 이제 하반기에 있을 학회 표를 보여드리면서 알츠하이머 학회가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이제 그 관련주들이 이미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은 사람은 옆구리 살이 좀 있고 또 뭐 팔 여기에 보면 좀 살이 붙어 있는 이런 체형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뭐 파킨슨 병 이런 것들이 뭘까요?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들은 파킨슨병 이런 것 치매의 한 형태죠. 그래서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근데 이 병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우리가 뭐 기억력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하되는 증후를 이제 치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가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거의 한 치매의 60% 이상이 알츠하이머라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뭐냐면 뇌세포에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요게 이제 많이 쌓여요. 우리가 보통 보면 다 뭐 종양이나 아니면 어떤 모든 안 좋은 것들 보면 그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이 아니라 안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세포 속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고, 또 뇌세포 내에서 타우 단백질, 요게 이제 과인산화 작용을 거치면서 이 뇌세포가 천천히 죽어가는, 요게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거죠. 아니,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특히 이제 그 가족력이 좀 적어요. 근데 돌연변이가 좀 적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근데 이제 요
아포지 단백 요게 체내에 많이 쌓이게 되면 발병 확률이 훨씬 높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뭐 샤페론이나 아니면 뭐 뷰노나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샤페론이 1차 상승 나와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요 위에 단에 있는 종목들은 이미 움직이겠죠.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명문제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명문제약이 당일 날 23%까지 올라갔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시간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강한 이제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을 미리 좀 제시해드렸고 했는데 이런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은 뭐냐면 결국 리스크 없는 종목을 바닥권에서 상승 초기에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5일이나 10일 아니면 또 작게 가면 또 하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면 뭐 작게는 20-30%, 많게는 50에서 10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간상 요건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자꾸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무조건 이 부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순환매가 나왔으니까 아무튼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원전 그리고 뭐 방산주의가 이제 이미 움직였고 원전 그리고 대북 관련주 또는 남북 경협주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원전 또 그 대북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쪽에서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해리스가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다. 대신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지지율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겠죠.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시장의 움직임 따라 나올 텐데 다음 주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슬슬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딱 종목을 좀 한 두세 종목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방송이 끝나면 무조건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서너 시간 방송을 하는데 여기서 시황을 좀 더 밀도 있게 말씀드리고 또 유망 종목, 유망 섹터를 딱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등이 많이 나오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무료니까요. 무조건 오시고 그때 제가 큰 선물을 많은 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선물도 얻어가시고 종목도 얻어가시고 무료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폭락장이에요. 다들 어렵다고 해요. 아까 그 MC 신군을 만나는데 재욱 씨를 잠깐 오다가 대표님 어때요?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 저희는 투트랙으로 한다. 크게 한 방 먹고 매일 먹고 그래서 크게 한 방 먹는 것은 주도주를 바닥권에서 공략해서 끌고 가고 또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테마를 공략해서 폭발적인 단기 랠리가 나오고 알테오젠 드디어 668% 이제 조만간 1000% 수익을 향해 올라가겠어요. 말이 1000%지 여러분의 계좌에 빵 1000%가 찍혔다면 어떨까요? 600%만 찍혀도요 몇 억씩 이렇게 불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 40~50%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팔아라 못 팔아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 비중을 줄이고 그 자금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 또 HLB 3000당지약 3000당지약은 팔고 또 새로운 종목 해드렸는데 벌써 수익이 좋은 분은 70%, 좀 적으신 분은 한 30% 수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종목을 눈 감고 들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의 물량을 다 거머쥐어서 마지막에 스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박을 못 내는 겁니다. 베팅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눈 감고 홀딩하란 말을 자주 쓰는데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000당지약. 자, 그리고 그래도 투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매일매일 또는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하루에 5%만 내면 세 번째 달부터는 4천만 원 정도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5%만 내봐라. 그럼 4천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낚시
때도 사시고 골프채도 사시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여성분들은 백도 하나 사시고 이렇게 즐기면서 3천만 원 정도나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스윙 베팅주에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대선 레이스 때문에 방산주나 이런 대봉 레이스 이런 종목을 해드렸는데 지금 6월달 보면 평균 승률은 항상 90% 이상 나와요.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시장이 안 좋을 때 15%, 좋으면 뭐 50%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7월 달에도 보면 시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바이오,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반도체. 또 7월 달에는 제가 이제 저들의 의도를 잘 알아요. 그래서 대봉 LS를 4번에 걸쳐서 이제 해드리고 이런 또 집중력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승률 90% 이상 나오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 11%.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확률이 높고 또 슈팅이 또 세게 나와요. 자, 이번 주에는 시장이 안 좋아도 이제 이번 주에는 오히려 시장이 폭락이 나니까 죄송하긴 한데 저희는 너무 즐겁다, 막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요.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바이오주들의 베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바닥에서 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종목 끌고 가면서 폭락장에도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명문제약을 했습니다. 명문제약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면서도 또 이번에 알츠하이머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력이 입성하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 샀는데 아침에 샀단 말이에요. 당일날 2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증은 이렇게 해요. 조금 더 낮게 사신 분도 계시지만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이때 저점에서 사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 슈팅이 나오죠. 이슈와 재료를 머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때 매도 문자를 보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12시 44분이니까 이 정도 되죠. 여기에서. 그러면 충분히 슈팅이 나와서 남들이 열광할 때 이때 팔아주는 거죠. 이때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한 30분 정도 있고 또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매매를 해야죠. 그리고 정말 가는 종목이라면 상승 초기에 있으면 집중적으로 4번에 걸쳐서 해드렸고 요 날도 마지막에 해드렸고 그래서 50%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이제 비만 치료제 저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또 추가로 상승 초기에 있는 이런 한국 DNC나 이런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서 여기 고점에서 딱 때려주면 희한하게도 이제 저는 그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내가 사면 꼭지, 내가 팔면 바닥인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사면 바닥, 팔면 꼭지 요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눌림목에서 공략해서 스포트하면 팔아주고 이런 것까지 이번 주에 그래서 삼부토건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해드렸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나 또는 아이큐어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해드렸고 동구바이오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중에서 리포트 종목 중에서도 수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수익금으로 베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바이넥스 이런 것들 50% 이상 넘어가고 리가캠은 바닥에서는 뭐 100%도 나왔죠.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도 뭐 30% 이런 계좌가 강하게 붙을 수 있는 총 4종목을 저도 이제 그 전문가들 기량 테스트 하려고 이거 하는데 그냥 샀어요. 근데 4종목 다 올라가 버리는 이런 기염을 토하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대원제약이나 또는 MP나 이런 것도 해드렸는데 아침에 이렇게 항상 매수는 아침에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눌러줄 때 사면 눌러줄 때 사요. 정비일 초기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눌러줄 때 사면 마이너스권에시든 보합선에서든 사요. 급등 나오면 팔아요. 급등 나오면 파면 항상 그때가 꼭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리지 않고 대박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단기로. 그래서 뭐 HLB 파나젠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매도 타이밍을 잘 보세요. 항상 눌림목에서 사서 급등하면 팔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때가 꼭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잘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한 종목 이런 종목은 끌고 가야죠. 펩트론 뭐 200% 가까이 올라가고 테크잉도 한 700% 가까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실리콘투는 무려 160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고객 수가 가장 많은 그런 축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투트랙으로 가니까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실력은 출중한데 고객들이 만족을 못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만족을 하고 폭락장에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투트랙으로 한다. 주도주를 미리 선취매에서 베팅을 해서 끌고 가고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 그래서 고객 만족도 1위를 보였던 그런 흐름인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마음만 좀 바꾸시라고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여기 방송 시간이 또 다 돼서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편말을 들고 있는데 좀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무료니까 얻어가시길 기원 드립니다.